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눈 덮인 노르웨이 외진 기지에서 평범한 여군이 한국으로 건너가 최첨단 K9 썬더 자주포를 다루며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을 깨뜨렸습니다. 차가운 경납고에서 느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한국인 교관들의 따뜻한 환대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낯선 땅에서 맞닥뜨린 현실과 그것을 극복한 용기. 이 놀라운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라 이사크센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 북부의 외진 기지에서 정비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마치 가늘고 날카로운 바늘 같은 바람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기운에 잠을 깹니다. 우리 기지는 두껍게 쌓인 눈으로 뒤덮인 높다란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땅은 언제나 미끄럽고 공기는 차갑고 상쾌한 냄새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코트와 부츠를 신은 채 하루 대부분을 차가운 경납고 안에서 낡은 M109 자주포를 수리하며 보낼 것임을 떠올립니다. M109는 움직일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신음하듯이 움직이는 오래된 자주포입니다. 우리는 녹슨 부분을 덧땜질하고 부러진 볼트를 교체하며 기름때가 묻은 부품을 손가락이 아릴 정도로 문질러 닦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닦아도 새로운 녹이 생겨나는 것 같아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기계를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제 나라의 방어에 기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곳이 제 일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먼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기억하는 건 뉴스 방송에서 K9 썬더 자주포 이야기를 들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한국에서 이 현대식 무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었고 한국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도 문화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눈 덮인 기지와는 너무나 먼 지도에만 있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지 사령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정비 담당 인원 모두 주목하십시오. 노르웨이가 대한민국으로부터 K9 썬더 자주포를 구입했습니다. 한국인 교관이 다음 주에 도착하여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무실에 비치된 명단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도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K9 썬더는 M109보다 훨씬 첨단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품과 디지털 화면, 세련된 공구들이 필요할 테니 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배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츠를 신은 채 눈을 밟으며 기지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팀원인 헬가와 아스트리드가 이미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헬가가 저를 찔러보며 에이라, 너도 등록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명단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종이는 얇아 보였지만 결정은 무거웠습니다. 왜 저는 이 훈련에 그렇게 끌린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걸 배우면 내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저는 한국인 교관들 앞에서 능력이 부족해 보일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짙푸른 색이었고 눈 위에는 이른 아침 빛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비벼 문지르고 내뱉는 숨에 흰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경납고 안에서는 기술자들이 M109를 다루는 금속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벽을 훑으며 새로운 K9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살폈지만 아직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짝 서리가 낀 창문을 닦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매콤한 음식이 가득한 따뜻한 곳을 상상하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관들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언어로 말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세계를 무심코 무시한 것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K9 썬더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저는 경납고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활주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수송 트럭이 보였습니다. 방수포 아래로는 거대한 포탑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제 심장은 전장 위를 힘차게 달리는 그 K9의 모습을 상상하며 빠르게 뛰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칼 사이로 휘몰아치며 저는 망토 같은 방수포가 거치길 바라며 떨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보라가 흩날리는 눈밭에 서서 제 삶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K9 썬더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와 한국,
제 오래된 일상과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잇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뻣뻣하게 굳은 몸을 풀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국을 예전처럼 보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해 뜨기 전 일찍 일어나 경납고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를 걸을 때 제 숨이 흰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은 연한 파란색이었고 약한 아침 햇살이 닿는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은 또 다른 종류의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섞인 차가운 기운이었지요. 오늘은 바로 한국 교관님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들께 K9 썬더 자주포에 대해 배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바쁘게 뛰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팀원인 헬가와 아스트리드가 거대한 철문 근처에 서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볼은 차가운 날씨 탓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헬가가 저를 툭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에이라, 준비됐어? 저는 크게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두꺼운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팔과 손에는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납고 밖에서 저음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밀려들었고 무거운 바퀴가 콘크리트를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형 수송 트럭이 경납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방수포 아래로는 K9 썬더 자주포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포탑은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멈추었고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땅 위로 내려섰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의 군화 자국이 곤죽 같은 눈 위에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상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서서 어두운 눈으로 저를 바로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는 사뿐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두 명의 교관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분은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두꺼운 매뉴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굳어있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창훈 교관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상훈입니다. 오늘부터 K9 썬더 자주포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영어 발음에는 전혀 억양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관님은 친절해 보였지만 과연 이 첨단 장비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방수포 뒤쪽으로 이끌어 K9 썬더 자주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자주포가 우리 위에 우뚝 서 있었고 경납고 조명의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포시는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거대한 팔처럼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선이 정말 작게 느껴졌습니다. 창훈 교관님은 자주포 주위를 돌아다니며 여러 부위를 톡톡 두드리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쪽이 주포입니다. 교관님께서 긴 포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는 4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까지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엔진이 있고요. 이 내부 무인실 안에는 고장 발생 시 어디를 점검해야 할지 알려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을 비벼가며 손가락이 얼어붙지 않게 애썼습니다. 헬가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탱크랑 컴퓨터가 결합한 것 같지 않아?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탱크와 로봇의 결합체 같았던 것입니다. 아스트리드는 휠 아래의 궤도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 궤도가 거친 지형에서도 움직이게 해주잖아. 이제 진흙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창훈 교관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먼저 해보겠습니까? 제 심장은 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굳세게 들렸습니다. 교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작은 진단 태블릿을 건네주셨습니다. 마치 두툼한 휴대폰처럼 보였고 선명한 아이콘이 화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켜보세요. 교관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탭했고 파란빛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데이터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듯 스크롤되는 것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숫자와 기호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눈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창훈 교관님은 제 옆에 서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먼저 엔진 오일 레벨을 확인할 겁니다. 이 게이지를 보세요. 오일이 부족하면 이곳에 보충해야 합니다.
교관님께서 물방울 모양의 작은 아이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목을 앞으로 빼고 작은 글씨를 겨우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관님의 지시를 따라 저는 자주포 옆면에 있는 오일 주입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음과 때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걸레로 문질러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캡을 돌려 열었을 때 찬바람이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깊이 들여다보니 딥스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딥스틱을 꺼내 닦은 뒤 다시 꽂아 오일 레벨을 확인했습니다. 오일이 안전 표시선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심장이 더욱 크게 뛰었습니다. 교관님은 공구 상자에서 오일통을 꺼내 주셨습니다. 천천히 부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관님의 지시에 따라 오일을 조심스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오일이 들어가는 소리가 경납고에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교관님은 저를 지켜보며 조용히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딥스틱을 다시 확인했을 때 오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관님께서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눈 덮인 언덕 정상에 올라선 것 같은 자부심이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헬가와 아스트리드도 각각 자기 구역에서 상훈 교관님의 지도를 받으며 작업 중이었습니다. 공구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집중의 웅성거림이 경납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미래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수업이 끝나자 상훈 교관님께서 우리를 둘러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탄약 시스템에 대해 더 배우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매뉴얼을 잘 숙지해 두세요.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상상도 못한 어떤 큰일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한국으로 떠나던 아침, 알람보다도 먼저 깼습니다. 가슴이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복장을 재빨리 챙겨 입고 겨울용 부츠를 신었습니다. 기지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숨은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 멀리 세상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K9 썬더를 떠올리며 제가 정말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헬가와 아스트리드가 이미 와서 경납고 전등의 희미한 빛 아래 얼굴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헬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에이라, 다 챙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공기는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설렘과 긴장이 제 속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팀은 다시 한번 수송 트럭 근처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수포로 감춰진 K9 대신 차가운 공기 때문에 서리가 낀 거대한 자주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금속 몸체는 조명 아래에서 어둡고 묵직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궤도와 하늘을 향해 뻗은 포신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충분히 알지 못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형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내부에는 양쪽 벽을 따라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자 기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스트리드 옆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상훈이 형이 안내해 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저 앞에 있는 의자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작은 창문을 통해 눈 덮인 기지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차가운 바람이 멀어져 가고 저는 아직 모르는 세계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몇 시간을 비행한 끝에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따뜻한 한국의 공기를 밟는 순간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서둘러 걸어갔으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웠던 노르웨이의 기지와는 달리 이 도시의 모습과 소리는 제 감각을 강하게 깨웠습니다. 우리를 태울 밴이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짐을 들고 그 안에 올라탔습니다. 길은 붐볐고 창문 밖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는 네온 사인과 향신료와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저를 툭 찌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먹어볼 거야.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맛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답답하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랜 운전을 거쳐 우리는 서울 근교의 육군훈련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은 높았고
반듯한 제복을 입은 군인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설 때 저는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왔고 K9 썬더에 대해 더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헬가와 아스트리드를 따라 나무가 늘어선 긴 길을 걸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초록색 잎이 무성했는데 눈 속에 있던 노르웨이의 벌거벗은 나무들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경납고 앞에 다다랐고 저는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안쪽에는 줄지어 서 있는 K9 썬더 자주포들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금속 몸체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탄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포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궤도는 두껍고 튼튼해 보여 거대한 포탑의 무게를 감당하게끔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상훈 상사님께서 한 K9 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봤던 제복과 비슷했지만 여기서는 훨씬 날카롭고 마치 갑옷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절대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훈 상사님의 누님이 민간 복장 차림으로 어린아이 손을 잡고 경납고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상훈 상사님에게 다가가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작고 귀여운 조카 같았으며 눈이 반짝이며 삼촌의 다리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상훈 상사님의 눈은 잠시 감겼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갑자기 눈 뒤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상훈 상사님이 가족을 반기시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비틀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다가 아스트리드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에이라,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망함에 저는 고개를 돌리고 열린 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심장은 귀에서 터질 듯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잘못된 일을 하다 들킨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한국이나 그 사람들을 몰라서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속에 낄 수 없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찬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공기에는 풀이랑 꽃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소나무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터뜨리듯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판단했으며 상훈 상사님을 그의 인간성 없이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마당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눈물 뒤로는 새로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문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두 뺨은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바지에 밴 눈을 털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존경을 얻겠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경납고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훈 상사님과 제 실수를 마주할 준비를 하며 걸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용기의 북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훈련이 단순히 기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제가 몰랐던 두려움과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납고에서 겪은 길고 긴 긴장감, 어린 순간들 이후에 저는 침대에 앉아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제 제복은 몸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한 올 한 올이 제 마음을 눌러앉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 쪽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에이라? 차분하고 조용한 상훈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손에는 종이봉투 2개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하나에서는 따뜻한 밥과 야채 냄새가 났고 다른 하나에서는 얼큰한 국 냄새가 풍겼습니다. 곧 식사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에이라, 따뜻한 게 필요할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서서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2층 침대 2개와 좁은 탁자 하나,
그리고 작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의자를 가리키자 형님은 앉으셨고 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느껴졌습니다. 창훈 형,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빨갛게 끓는 국과 부드러운 두부가 담긴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다른 용기에는 구운 야채를 얹은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라, 아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이야기를 나눌래요? 저는 꿀꺽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꽉 막힌 듯했지만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언니와 조카를 보았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형님을 판단했어요. 제가 형님과 한국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형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화난 기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어 제 어깨에 살며시 얹으셨습니다. 그 손은 제 자켓 너머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이라, 내가 느낀 감정은 괜찮아. 형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우리 자신만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해요. 제 가족은 아주 멀리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가족과 만난 기쁨에 위로를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길 바라진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어요. 저는 차가운 경납고와 녹슨 금속에 익숙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새롭고 밝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언제나 두려운 법이에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아까 내가 5일 레벨을 점검하는 걸 보았거든. 내일은 시험이 있어요.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님의 말은 제 가슴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이요? 저는 눈을 들어 형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반쯤 비운 밥그릇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팀은 포탑 내부의 유압 누출을 진단하고 수리해야 해. 시간은 2시간 주어질 거야. 쉽지 않겠지만 내가 안내해 줄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면서도 작은 설렘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유압 누출술이요? 저는 되뇌었습니다. 들어는 본 용어였지만 직접 고쳐본 적은 없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K9의 심장과도 같은 시스템이야. 유압 계통이 고장나면 포가 움직일 수 없지. 누출 지점을 찾아서 실스를 교체해야 해.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천천히 밥과 야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제 몸속을 데우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작은 간식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이 큰 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밥을 씹었습니다. 두려움과 다짐이 한데 뒤섞여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말없이 남은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형님은 일어서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잘 자요, 에이라. 문을 살포시 닫고 형님은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유압 시스템과 작은 실, 압력 게이지가 떠올랐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출 지점을 찾고 오래된 실을 제거하고 새로 교체한 뒤 다시 테스트하라. 마치 땅속 뿌리처럼 얽힌 케이블과 파이프가 이어진 포탑 내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제 꿈에는 경납고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K9의 강철 몸체가 떠올랐고 제가 그 속으로 손을 뻗어 누출 지점을 찾아내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빛을 즈음해야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헬가와 아스트리드를 따라 저는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부츠 밑창이 차가운 시멘트를 밟으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들은 여전히 줄지어 서 있었고 포시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해치 앞에 서 계신 형님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왔지만 형님의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곧게 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귀에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컸지만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으로서 한국을 판단하던 때가 아니라 제 실력을 증명하고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탑으로 올라서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으로 시험을 대비해 연습하던 긴장감이 여전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빨리 옷을 챙겨 입고 제복과 부츠를 신었습니다. 속은 비어 있었지만 시험 전에 뭔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 한 그릇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매콤한 김치가 혀를 얼얼하게 했지만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훈련 기지를 걸어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K9 썬더 자주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디젤과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에서는 조명이 밝게 비추어져 자주포의 강철 표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인 헬가와 아스트리드는 한 K9 자주포 옆에 서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헬가는 저에게 빠르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아스트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을 억지로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 형님은 K9 옆쪽 큰 해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신 형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에이라, 준비됐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예. 상사님, 형님은 고개를 끄덕인 뒤 우리 모두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임무는 이 K9 자주포 포탑 내부의 유압 누출을 찾아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2시간 주어집니다. 저는 관찰하고 필요할 때만 안내할 테니 여러분이 직접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키고 해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치 문은 무거워서 양손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기계유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포탑 내부로 올라갔습니다. 내부는 비좁고 어둑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전구가 노란 빛으로 파이프와 배선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금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헬가가 뒤따라 올라왔고 아스트리드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몸을 비집고 서서 느슨한 호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포탑 내부 스피커를 통해 상훈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어판 근처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눈에 띄게 떨어진다면 그 지점이 누출 지점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어판 옆에 앉아 둥근 게이지를 살폈습니다. 빨간 바늘이 안전 표시 구역보다 낮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압력이 낮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손전등으로 좁은 배관 통로를 비추었고 헬가는 진단용 태블릿을 꺼내 화면의 숫자와 게이지를 비교했습니다. 태블릿에는 주 유압 라인의 작은 경고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조여오는 듯했지만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 유압 라인, 포트 4번입니다. 그곳부터 시작합시다. 헬가가 렌치를 건네주었고 저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유압 라인의 볼트는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렌치를 힘껏 돌렸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볼트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결부를 분리하자 유압유가 분출되며 바닥에 어두운 물처럼 번쩍였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재빨리 천을 깔아 더 이상 유압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받쳤습니다. 헬가는 연결부 주위 고무 실링의 작은 균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속이 바싹 타듯했습니다. 그 균열이 누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헬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교체용 실스을 건네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실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으며 딱 맞도록 확인했습니다. 연결부를 다시 조이자 쉬익하던 누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유압유가 새어나가던 소리는 멈추고 오직 K아웃 시스템의 미세한 웅웅거림만 남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리된 것 같습니다. 아스트리드는 게이지를 주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늘이 서서히 안전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상훈 형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십시오. 헬가가 제어판의 버튼을 눌렀고 포탑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터와 기어가 움직이는 부드러운 소리가 좁은 내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포탑이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자 상훈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스트 완료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부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떨리던 손도 이젠 단단해졌습니다. 헬가와 아스트리드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K9를 수리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포탑에서 내려오자 경납고 안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경납고 안으로 스며들어 금속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창훈 형님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다가오셨습니다. 형님은 제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에이라, 잘했어요. 저는 목이 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헬가와 아스트리드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형님은 경납고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실사격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쉬면서 오늘을 되돌아보세요. 저는 형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민망함과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자신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던 저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국, 이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친절함, 그리고 이 기계들을 떠올렸습니다.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다음 무엇이 오더라도 준비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경납고 안으로 스며들 때 저는 K9 썬더 자주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탄을 발사하는 날이었으므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천둥 같은 소리와 흔들리는 땅 앞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헬가와 아스트리드가 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훈 형님께서 2개의 헬멧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형님은 하나를 제게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쓰세요. 저는 턱끈을 단단히 조이며 헬멧을 얼굴에 눌렀습니다. 헬멧은 묵직했고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어판의 다이얼과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경납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햇빛이 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추운 공기에 제 숨은 작은 김이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헬가와 아스트리드도 저와 함께 포탑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부는 이전보다 더 비좁게 느껴졌지만 저는 한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압 누수를 고치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K9의 힘을 실제로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종 장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훈 형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탄약 적재기를 확인하세요. 탄환이 제대로 안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열린 개머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밝은 탄환 하나가 적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탄피를 만지자 미세하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머리판을 닫았고 딸깍 소리와 함께 제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생명체를 손에 쥔 것처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스트리드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주시했고 헬가는 손전등을 단단히 잡아 제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훈련생들과 교관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노르웨이어로 명령이 오가고 엔진 소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K9의 엔진은 낮은 공회전 상태로 은은하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상훈 형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훈련을 믿으세요. 저는 조준용 손잡이를 돌려 포를 조준했습니다. 포신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경납고 박먼 목표를 향했습니다. 햇빛이 차가운 강철 표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제 심장은 귀에 울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조준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창훈 형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발사 명령. 저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탑 내부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제 몸은 좌석에서 살짝 뜨는 듯했습니다. 땅이 제 발 아래서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 열기와 먼지가 제 앞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제 귀는 멍멍해졌고 입안에는 아드레날린이 고였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멀리 목표 지점에서 밝은 섬광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솟아오르고 금속 표적이 타격으로 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충격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K9는 거대한 야수처럼 포효했고 제가 그 포효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헬가와 아스트리드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눈물을 머금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음이 잦아들자 상훈 형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잘했어요. 에이라. 형님은 놀란 기색 없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발사 버튼을 해제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머릿속은 또렷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깊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잘못 판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제 안에서 천둥 소리처럼 울리던 소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했고 그 두려움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사격 훈련이 끝난 뒤 우리는 서둘러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햇빛이 K9의 금속 표면을 따뜻하게 덮이자 우리는 먼지와 기름기를 닦아냈습니다. 땀에 눅진해진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헬가는 고무 고글에 묻은 그 흐름을 닦아내며 웃음을 터뜨렸고 아스트리드는 포를 발사할 때 너무 빨리 눈을 깜빡였다고 저를 놀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큰 소리로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경납고 안에 밝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서울 위로 저물 때쯤 저는 귀국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은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오일을 점검하는 법, 유압 누수를 고치는 법, 그리고 거대한 포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법까지. 상훈 형님의 친절함, 인내심 있는 가르침,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조차 저를 믿어주셨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형님의 누님과 조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의 사랑을 봤을 때 느꼈던 부끄러움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수용이 저에게 진정한 힘이란 기계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돌보는 것에서 오기도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노르웨이를 향해 이륙할 때 저는 손을 창문에 대고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차가운 경납고 붐비는 한국 거리, 그리고 K9 썬더의 포화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아무도 못 들었지만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르웨이 기지에 돌아왔을 때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상쾌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소나무 가지는 눈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달빛이 땅 위를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현명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납고로 걸어 들어가자 낡은 M109 자주포들이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자부심을 품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대의 차가운 금속 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변했다. 배운 것을 내 나라에 되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헬가는 제가 몇몇 한국어 단어를 말할 때 생긴 남다른 억양을 놀리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첫 실사격 이야기를 다시 말해달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귀에 울리던 천둥 소리와 그 섬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경청하더니 제가 말을 마치자 환호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2층 침대 옆에 혼자 서서 상훈 형님이 주신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리 셋이 밝은 하늘 아래 K9 앞에 서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가까이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노르웨이의 눈 속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모든 추억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배우고 듣고 마음을 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M109나 K9의 해치를 여닫을 때마다 저는 상훈 형님께서 제게 준 우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자부심을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노르웨이의 눈 덮인 기지에서 시작해 K9 썬더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인정을 경험한 그녀의 여정은 우리가 흔히 알던 먼 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이라가 겪었던 당황과 성장은 단지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에이라가 한국에서 느낀 감정 변화와 그 용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 한국이 가진 훌륭한 문화와 첨단 기술, 그리고 진심 어린 환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야말로 이야기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